오늘은 요셉의 생애와 모세의 생애 중 출생부터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고 이집트로 돌아오는 부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은 하란에서 태어나서 아버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여정에 동참하였습니다. 베들레헴 근처에서 동생 베냐민이 태어나면서 어머니 라헬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와 함께 헤브론에 정착하였습니다. 헤브론에 살면서 보릿단 꿈과 별 꿈을 꾸면서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요셉은 17세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 세겜으로 갔습니다. 세겜에서 형들을 만나지 못한 요셉은 도단으로 가서 형들을 만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을 시기한 형들은 마침 길르앗 지방에서 오는 미디안 사람 또는 이스마엘 사람이라고도 봅니다. 그 미디안 사람 상인에게 요셉을 팔았습니다. 미디안 상인들은 다메섹에서 향고무, 유향, 몰약 등을 사서 낙타에 싣고 이집트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미디안 상인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가서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에게 다시 팔았습니다. 당시에 바로는 누구였고 그 당시 바로의 거처는 애굽의 어느 도시에 있었을까요? 사실 요셉의 역사적 기록은 구약성서 외에는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요셉이 애굽에 온 것을 BC 19세기 말 12왕조 시대 세누스렉트 2세 치하 또는 힉소스 왕조 시절로 추정합니다. 힉소스 왕조 시대의 왕궁은 아바리스와 노옵이었는데 아바리스는 고센 지역에 가까이 있어서 나중에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이 이주하여 살게 되는 람셋, 타니스라고도 불리죠. 람셋으로 왕래하기도 편리한 위치입니다. 이집트에서 주로 거주했던 요셉과 모세의 생애를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히 이집트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집트는 노아의 자손인 셈, 함, 야벳 중에서 함의 아들 미스라임의 후손들이 정착하여 문명을 일구었습니다. 이집트의 역사는 짧게는 6,000년이고 길게는 1만 년까지 봅니다. 그동안 수십 개의 왕조가 흥망성쇠하였고 몇 개의 왕조는 동시대에 병존하기도 하였습니다. BC 300년경, 한참 후죠. 300년경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마네토라는 대사제가 수립한 분류법에 의하면 고대 이집트는 크게 구왕국, 중왕국, 신왕국, 말기로 나누고 그 사이에 혼란기를 1과도기, 2과도기, 3과도기라고 칭하였습니다. 중왕국은 힉소스인들에게 점령당하여 2과도기로 들어가고 신왕국 시대는 아수르에 정복당하여 끝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게 정복당하면서 고대 이집트는 쇠퇴해집니다. 바로라는 명칭, 파라오라는 명칭은 중왕국 시대부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요셉은 BC 1898년에 17세에 이집트로 팔려가서 30세에 총리가 되었고, 1876년 BC 1876년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이 이주해 옵니다. 이 시기는 1897년부터 1878년까지 통치했던 중왕국 12왕조 세누스레트 2세의 통치 기간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거주한 기간인 430년의 3분의 2가 넘는 305년 동안, 즉 12왕조 세누스레트 2세 시대부터 힉소스 통치 시기까지, 힉소스는 신무기와 전차를 사용하는 셈족계의 민족인데, 이 제2과도기까지는 이 시기까지 동안은 이스라엘 민족은 핍박받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3분의 1에 해당하는 125년 동안은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통치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의 신세로 전락합니다. 이 부분은 모세의 생애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집트에서 힉소스 왕조의 지배 영역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의 수는 매우 많이 늘어나고 번성했습니다. 보디발의 하인으로 지내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는 바람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 후 감옥에 함께 있었던 술 맡은 관원의 주선으로 바로 12왕조의 세누스레트 2세의 꿈을 해석하여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총리 대신이 된 요셉에게 바로는 사브낫 바네아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고 온에 사는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줍니다.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태어납니다. 7년간의 대흉년의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과 만나고 아버지 야곱을 초청하여 고센 지방 람셋에 거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죽자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장사를 지내고 돌아왔습니다. 요셉이 110세에 애굽에서 죽으니 몸에 향재료를 넣고 입관하였고 400년이 지난 출애굽할 무렵, 그때 유고를 갖고 나와서 가나안 땅 세겜에 매장되었습니다. 이제 출애굽을 이끈 모세의 생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보티첼리가 그린 모세 인생의 사건들입니다. 첫 번째로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사실이 발각나자 미디안 광야로 피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디안 제사장인 르우엘, 이드로라고도 불리우죠. 르우엘의 7달을 괴롭히는 목자들을 쫓아내고, 네 번째로 양떼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리고 5번째로 하나님과 대면하기 전에 신발을 벗고 있습니다. 6번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향하는 엑소더스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고센 지방에서 레위 지파인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당시 히브리 남자 아기는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왕명 때문에 우여곡절 끝에 18왕조 투트모스 1세의 딸인 핫셉수트, 이 사람은 투트모스 2세의 부인인데 그러니까 오빠 동생끼리 결혼했죠. 부인의 양자가 되어서 자라났습니다. 투트모스 2세가 병약하여 재위 3년 만에 병사하자 어린 투트모스 3세를 대신하여 핫셉수트가 섭정을 하였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18왕조의 창시자 아스모스 1세, 이 사람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인데 이때부터 학대를 받고 노예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40세 정도 됐을 때, 40세 때 양모인 핫셉수트가 실각을 하고 투트모스 3세가 파라오의 실권을 잡았을 때 모세는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이집트인을 살해하고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시보라와 결혼하고 아들 게르솜을 낳았습니다. 모세와 경쟁 상대였던 투트모스 3세는 6차례나 팔레스타인 정벌에 나섰고 그 결과 팔레스타인 지방은 이집트의 한 지방으로 다스려졌습니다. 투트모스 3세의 아들 아멘호텝 2세는 2차례 미타니 왕국의 정벌에 나섰고 또 팔레스타인 반란도 진압하였습니다. 당시 미타니 왕국의 위치와 이집트의 속국이 된 가나안 지역을 보십시오. 이때부터 19왕조의 세티 1세와 람세스 2세까지가 고대 이집트의 최정성기로 불리웁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다가 시내산,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80세, 즉 아멘호텝 2세 때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실 주치로 일했던 김승학 권사는 시내산이 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 아니고 미디안 광야의 라오즈산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광야로 마중 나온 형 아론을 만나기 바로 전 숙소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자 십보라가 돌칼로 아들 게르솜의 포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아래에 갖다 대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아주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때 십보라는 모세를 피난편이라고 부릅니다.
이 도표에서 보듯이 모세는 투트모스 3세 때 광야로 도망가서 아멘호텝 2세 때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 땅을 벗어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한 BC 15세기 출애굽설의 반하여 BC 13세기 출애굽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 나오는 국고성 비돔과 람셋 건축은 19왕조 세티 1세와 람셋 2세 때 건축 사업이 있었다는 기록과 같은 것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시편 78장 12절에는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 즉 출애굽을 행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주로 거주했던 소안은 여기 타니스 또는 람셋으로도 불리운 곳입니다. 여기 지도에 타니스, 또 비돔은 여기입니다. 한편 15세기설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해가 BC 966년인데 이때는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되었다는 열왕기상 6장 1절을 근거로 거꾸로 계산하면 BC 1446년이 되는데 이때는 투트모스 3세가 통치하던 BC 1479년부터 1425년에 해당됩니다.